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7월의 첫 번째 거래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7월 3일 월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시간 오후 5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오늘 증시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요. 7월 증시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 전략 대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근데 오늘 영상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취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영상 막바지에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막바지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오늘 많은 분들께서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있는 날갯짓을 하는 비상하고 있는 에코프로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지켜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7월달 이번 달 증시는 우리가 또 어떠한 섹터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 요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은 저는 코인 시장도 이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코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또 하나 환율적인 부분도 우리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유튜브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렸었던 게 뭐냐면은 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증시가 우리가 윗방향으로 가져가기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좋다. 그런데 걸리는 게 몇 가지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환율이었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 증시들이 아직은 약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나라 증시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반등 추세를 이어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환율이 제가 안심할 수 있는 구간까지 안정권으로 내려온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잠시 후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자 이제 7월 증시 일단은 결론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4차 산업 사실 요 네 가지 섹터만 놓고 본다면은 제가 6월 달에 강조해 드렸었던 섹터들이었죠. 이어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철강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원전 관련주, 항공 관련주 사실 요 철강, 원전,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도 제가 6월달 말 정도에 저번 주랑 저저번 주였나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저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전이라든지 철강 이런 것들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 건데 요 관련된 섹터가 또 7월 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코스피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날 딱 60선에서 안착을 해주고 오늘 반등해주면서 20선을 뚫어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시원스럽게 뚫어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20선에서 딱 안착해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만약에 내일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마감되어주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 그대로 반등 추세를 이어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은 오늘 7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데 장 초반에 살짝 조금 흔들어주는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흔들어줬다가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대로 뭐 흔드는 거 없이 살짝 갭을 띄운 다음에 좀 띄었거든요. 그래서 20선에서 딱 안착해 주었고 내일도 요 부분을 시가 자체를 놓치지만 않는다면은 내일 개파락으로만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내일도 지수는 반등 추세로 이어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여기 요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사실 하나 둘 좀 더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 자 하나 둘, 셋, 넷 4주 연속으로 반등을 줬고 하나, 둘, 셋,
3주 동안 조정을 줬단 말이에요. 눌림목 구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6월 내내 최근 3주 영상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추세를 장기적인 추세를 받고 지지 라인권을 받고 반등 추세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오늘 어느 정도 오전장이라든지 흔들고 나서 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올리면서 마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원스럽게 올려주게 되면서 입선을 그대로 뚫고 올라가 주었어요.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줬었던 이유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필두로 지수가 강하게 올라주었고 일단은 흐름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내일도 이 흐름 그대로 이어져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좀 흔들면서 올라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차익 물량만 나타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굉장히 좋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오늘 코스피 1.5%, 그 다음에 코스닥이 2.4%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고 상승 종목이 오늘 1700개, 상승 종목이 1700개고 하락한 종목이 670개였기. 그러니까 오늘 상승한 종목이 월등하게 많았어요. 지수가 올랐으니까. 자, 오늘 지수가 올라갔었을 때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주체가 누군지를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일단은 간단하게 놓고 본다면은 외인들이 선물 시장으로 8,600억 정도가량을 쏟아 부으면서 끌어올렸어요. 그 부분을 주목 기관이 코스피를 잡아주면서 코스피의 매수세는 기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기관이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인이, 그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외인들이 선물 시장을 통해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다 보면은 지수가 올라가 주게 되니까 종목군들이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인 건데 주가가 올라갈 때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을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외인들이 매수 물량을 많이 잡아줬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코스피는 기관이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는 기관이 뭘 잡았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기관이 반도체를,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특히나 에코프로를 외인들이 많이 잡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수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반등 포지션은 괜찮다. 오케이? 이렇게 증시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일단은 옵션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 주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오늘 하루 옵션 시장에서 외인들이 좀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 주었다고 해가지고 내일 당장 증시가 내리는 건 아닙니다. 누적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일단은 월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 초반 증시는 어느 정도 윗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더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월 초에 안 흔들고 그대로 올려주었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형주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괜찮죠? 최근에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잡아줘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얘네들이 이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차익 물량을 주가를 끌어올려주게 되면서 얘네들이 매도 물량만 던지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차익 물량만 많이 던지지만 않는다면은 지수적인 부분도 그렇고 대형주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장세가 저는 7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라든지 그다음에 다음 주라든지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게 되었는데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보고 혹여라도 내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와 이거 봐 에코프로 이제 달라붙어야 돼 해가지고 다시 매수를 잡아주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지수적인 부분이.
오케이?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산적인 부분이 너무 괜찮은 게 뭐냐면은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2차전지는 2차전지대로 약간 매수하는 주체가 조금 갈리죠.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가 안 간다 하더라도 저는 반도체가 갈 수 있고요. 반도체가 안 간다 하더라도 2차전지가 갈 수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안 간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다른 섹터의 종목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군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번 7월달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셔야 하는 그 달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시장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환율. 자, 환율이 현재 지금 1308원입니다. 1308원인데 아직 더 떨어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 1280원대까지는 1280원대까지는 떨어져 줘야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 맘 놓고 주식시장에서 이제는 뭔가 우리가 상승장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제가 봤을 땐 1280원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환율의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환율이 사실 아직까지는 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대형주로 달라붙어주는 수급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수의 차트, 그 다음에 재료, 여태까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코인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자산 시장으로 달라붙어주는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 많은데, 환율이 만약에 혹여라도 강하게 갑자기 치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잘 가던 종목군들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아마 7월 말이죠. 7월 말에 FOMC 회가 있습니다. FOMC 회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증시가 많이 올라주게 되고 코인 시장이라든지 자산 시장이 위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뭐가 또 다시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먼저 튀고, 왜냐면 주식시장 자체가 가장 먼저 선반영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7월 말에 파월 연준위원장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자체를 또 만약에 올린다고 한다면은, 왜냐면 저번 FOMC 회의에서 6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단은 올해 추가적으로 2번 정도 이상은 더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금리를 올려주게 된다면은 주식시장 또 막판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7월 막판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좀 알고 진행을 하면은 더 수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 자체를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 정도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은 일본 증시, 중국 증시, 그다음에 대만 증시, 아시아 증시 다 괜찮았어요. 그다음에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뭐 차익 물량이 나타난 부분도 아니고 미국 증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 상승해주게 되면서 1%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 오늘은 외인보다는 기관이 매수 물량을 많이 잡아줬어요. 거의 한 1,800억 정도가량 기관이 매수 물량을 잡았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는 기관이 잡았잖아요. 그럼 코스피 기관이 뭘 샀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 뭡니까?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만 매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 사이좋게 매수물 잡아줬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오늘 기관은 뭘 샀어요? 오늘 기관은 뭐 샀습니까? 반도체 샀다고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반도체를 주도하는 관련된 종목군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가능성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6월 달에도 많이 올라갔지만 7월 달에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오늘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요 2차전지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가 20% 상승하는 모습에 나타났어요. 제가 저번주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 좀 올랐긴 했지만, 자, 여기 라인권에서 조금 내려가고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관망하자는 게 폭락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느 라인권에서 저가 매세가 강하게 달라붙어 주기만 한다면 주가는 끌어올려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에코프로는 사실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윗방향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라인권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지만 받고 끌어올려주게 된다면은 다시 얘가
성장성이라 가지고 있는 게 뭐 100만 원 갈 수도 있고 150만 갈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저번 주 금요일날 입사를 딱 지탱받고 그대로 끌어올려주죠. 근데 매수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외인과 기관. 특히나 누가 많이 매수 물량을 잡아주고 있다? 외인들. 특히나 공매 물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개인분들의 투자 물량만 많이 달라붙어주지 않는다면은 외인이라든지 다시 한번 매수가 꾸준하게 달라붙어주게 된다면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가 반등 포지션 나타날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일단은 20선을 위에서 안착해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그렇게 많은 매수 물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도로만 따지면 에코프로가 더 강합니다. 만약에 에코프로 BM 살래, 에코프로를 살려면 저는 에코프로를 사요.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더 잘 가거든요. 자, 그럼 에코프로를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가총액 자체도 원래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였고 2위가 에코프로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좀 변동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위로 변동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오늘 91만 9천원에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에코프로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신고가를 깨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지금 신고가 자리였는데 80만원짜리가 얘가 지금 91만 9천원까지 신고가를 갔습니다. 신세계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미친 듯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부담감에 있는 자리긴 맞습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얘가 폭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 라인권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언제 다시 개인 투자분들께서 재매수가 들어가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그냥 제 단독적인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치고 올렸어요. 여기 매물대를 강력하게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1만 원인데 뉴스를 내보내기에는 91만 원 너무나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100만 원 정도로 100만 원을 딱 치고 올라가가지고 자, 이제 100만 원 돌파 에코프로. 이게 조금 더 뉴스 헤드라이트로 가져가기엔 더 낫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럽니다. 물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제 개인적인 부분인 건데 일단은 전고점 깼고 올라갔고 91만 9천원에서 차익 물량 나타난 부분 없고 외인 물량이 오늘 3,200억 정도가량 물량을 많이 잡아주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죠? 맞죠? 이게 지금 잠시만요. 단위가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3,200억. 그죠? 에코프로 비행보다는 에코프로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괜찮은 거고 100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은 내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일이라든지 이번 주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수적인 부분으로서 7월 달에 증시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요 관련된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지금처럼 오늘처럼만 꾸준하게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일이 됐던 이번 주 안이 됐던 아니면 다음 주가 됐던지 간에 올려주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다 어느 정도 주가를 띄어 올린 다음에 매도 물량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럼 차익 물량이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라든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만약에 혹여라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일 조금 기회를 주게 된다면은 저는 눌려준다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조금 단기간적으로는 좀 잡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꼭지를 틀고 내려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삼성전자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작았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된다면은 4%대 한 3.6%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외인 기간 사이좋게 매수 물량 잡아주면서 마감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단기적인 저항선을 뚫지는 못했어요. 이거 뚫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내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울 뿐이죠. 아쉬울 뿐인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기적인 추세 이어져 가고 있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외인이 잡아줬다면은 지금은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 물량을 잡아주고 있다. 반도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관망. 자, 삼성 SDI 제가 오늘 관심 종목군들 한 4개 정도 대형주 위주로 좀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 SDI.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때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얘네가 조금 지탱 받고 올리려 하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요때 그냥 우리 그냥 다시 관망 모드로 가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고 쭉 빠졌죠. 쭉 빠졌다가 일단은 저점 라인권대에서 그대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스마트머니가 조금씩 물밀듯이 달라붙어 주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일단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 삼성 SDI 오늘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부분이 좀 강하게 느껴져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박스권 쳐드렸던 부분을 생명선으로 놓고 접근을 하셔도 저는 괜찮은 종목군들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대형주가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라든지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죠. 오케이? 삼성 SDI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중에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괜찮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괜찮아요. 현대차, 기아 추세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반도체 2차전지도 있지만 자동차 관련주도 갈 수 있다. 갈 가능성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 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외인 기간에 사이좋게 매수 물량 잡아주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러 쪽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뭐 2차전지도 쪽으로 되고 있고 철강 쪽으로도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거 외에도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게 진짜 찐 반등인지 아니면 가짜 반등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하시려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라는 관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게 아직 찐 반등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다하게 강한 단기적인 저항권을 뚫고 마감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조금 더 지켜보시죠.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에코프로 BM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에코프로 설명을 드렸고 카카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시죠. 아직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도 현대차, 기아에 이어서 현대모비스도 단기 추세 이어져 가고 있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도 괜찮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G전자랑 LG랑 다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LG전자랑 LG랑 다 나쁘잖아요. 오늘 LG 같은 경우에도 반등 추세 가져가 주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기간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형주를 매수세를 가져가 주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LG전자, LG 괜찮았고 KB금융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을 주었는데 KB금융이랑 신한지주도 반등을 주었는데 금융주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아직 FOMC 회의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 괜찮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이랑 또 뭐 있었죠? 삼성화재? 삼성 관련된 보험 쪽은 단기적인 시세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미래에셋 생명이었나? 요것도 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튼 보험 쪽도 몇몇 개는 괜찮은 종목군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만 놓고 봤다면은 코스닥 위주로는 외인들이 오늘 많이 잡아주었고요. 코스피 위주로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외인들이 많이 잡아주었고,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다른 데 관련된 종목군들은 기관들이 많이 잡아주었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다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아까 요거 삼성 SDI 설명을 드렸다면은 관심 종목군들 중에서 자 관심 종목입니다. 추천주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매수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심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입니다. 오케이? 삼성 SDI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 FST라는 종목이에요. 자, F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에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 오늘 8% 정도가량 빵 튀어 올라주게 되면서 오늘 외인기가 사이좋게 많이 매수 물량 잡아주게 되었고, 공매 물량 뭐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 주지 않았고 자리 괜찮고요. 자, 반도체 쪽은 제가 노래 계속해서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달에 지수가 많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 대형주도 재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종목군들은 오픈해드리지 못해요. 개별 종목군들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직접적으로 그냥 문자로 그냥 문의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만 일단 오픈을 해드리는데 대형주도 잘 가는 거 알려드린다고요. FST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자체가 4,700억이에요. 뭐 엄청나게 큰 종목은 아니지만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FST 설명을 드렸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HD 현대 인프라 코어.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는 종목인데, 요 종목은 어떠한 sek터로 움직이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라든지 건설 쪽 이쪽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시세 조금씩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종목군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제가 막 무슨 브리핑 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매일매일 종목군들은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내일 모레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막 PPT로 해가지고 막 뭐 자료 찾아가지고 이 종목은 어떻고 저쩌고 못합니다. 매일매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만들 시간에 그냥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관련된 정보 딱딱 알려드리고 올라가면은 맞죠? 내일 거 준비하시죠. 다음 주에 거 준비하시죠. 이런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아시겠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PPT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종목에 대해서 막 굉장히 있어 보이게 딱 짜드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 종목이 무조건적으로 맹신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요. 항상 종목과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그러한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은 공시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은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있어 보이는 딱 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이 종목 어떻게 하고 앞으로 매출 기여도 앞으로 살아있는 재료 이런 것들을 쫙 보잖아요. 그럼 그 종목은 무조건 맹신할 수밖에 없게끔 뇌에 딱 작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주가가 안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반강제적으로 강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심플하게 이 종목 지금 딱 요 라인권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시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그냥 먹고 끝내시죠. 다음 거 돈이 달라붙어주는 종목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뉴스거리요.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머니 그 세력들이 알아서 언론 플레이 해줄 겁니다. 우린 그때 먹고 빠져나오면 된다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뭐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머니 조금씩 달라붙어 주고 있고, 공매 물량 사실 공매 물량이 조금 적어긴 한데 뭐 지수적인 부분만 살아주게 된다면 대형주 요거런 종목들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진에어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도 몇몇 개 괜찮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아직 급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 있고 조금 오늘 눌러주면서 마감이 되어주는 모습인데 괜찮거든요.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이거 시가총액 자체가 1조가 넘어가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시세를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항공주도 있죠. 항공주. 그래서 자,
사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6월달 내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 저번 주 영상을 보시면 제가 쫙 한번 그 종목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원전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전주도 또 뭐 있죠? 자, 원전주 잠시만요. 원자력 치면은 원전 관련 중에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갔던 게 SNW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좀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도 올랐고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한양 ENG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시세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대우건설 이것도 좀 아쉽고,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시세를 받는 종목군들. 그런데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력설비 쪽인데,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괜찮거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 좋단 말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도 기간에 외인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매 물량도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포지션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쪽이라든지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시세를 좀 주고 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재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 빠졌네요. 코인 시장. 자, 코인 시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주식도 하지만 코인 시장도 말씀을 드려요. 자, 코인 같은 게 비트코인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겠지만,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수급이 달라붙어주냐 안 달라붙어주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1코인당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4,059만 원.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3,300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까지 올랐죠. 그래서 제가 6월달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 영상에서 코인 시장도 아직 안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그대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막판에 끌어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판에 저가 매수가 달라붙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좀 횡보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눌러줄 수도 있어요. 눌러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라인권의 생명성만 끊어내지 않는다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근데 제가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종목군들은 저는 단기로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너프하게 한 1주, 2주 아니면은 좀 한 3주, 4주 이 정도 가량을 보고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6시 요때 많이 안 움직이고요. 우리가 자고 있는 새벽 시간대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말 시간대에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요거 단기간적으로 주식시장보다는 코인 시장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우리의 또 삶을 또 이 코인 시장 하나에 얽매여 있는 것 자체가 거의 빠르게 움직이다. 올라가는 것도 빨리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빨리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웬만하면은 코인 시장을 접근하시려면은 좀 너프하게 접근하시면 제가 알려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개념과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그 코인 시장 안에서 이제 원화로 움직이는 부분과 비트코인, BTC로 움직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달러로 움직이는 비트코인들 많죠.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종목군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 기술적인 반등만 줬다가 그대로 내려가는 코인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대로 이번 달 안에 많이 치고 올라갈 만한 코인들도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어디 갔죠? 요거 환율적인 부분이 지금 1308원대까지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자, 저번주 금요일과 오늘
환율 자체가 내려주기는 했는데 아직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환율적인 부분이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돼요. 환율적인 부분이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라인권이 1280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환율 자체가 오늘 좀 괜찮았다고 해가지고 내일 무조건 내린다 이런 무조건적인 부분은 없어서, 만약에 내일이라든지 이번 주에 다시 치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접근하시자. 그러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취해야 될지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증시 단기 방향성 좋아요. 그리고 대형주 이번 주 흐름 보면 대세 상승장일지 가능성 있고, 아니면 이번 주에 혹여 차익 물량 나오면 개별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직은 환율적인 부분 지켜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4차 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철강 쪽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뭐 있었죠? 항공주. 그리고 아까 위에 뭐 있었죠? 아, 원전.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반도체, 2차전지는 대형주 외인가 기관이 사이좋게 끌어올려주게 되면서 좋은 분위기로 가져가주고 있고요. 4차 산업, 자동차, 철강, 항공주,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군들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인 시장도 훈풍 가능성 업,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7월 우리 돈 많이 버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분 파악하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